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기초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두고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출 시기가 되면 일어나는 의회 파행, 경기 북부 지역 기초의회도 예외는 아닌데요. 당내 갈등에 탈당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당내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균 의원을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이계혁 의원이 의장에 선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8표를 얻은 김영균 의원이 후반기 의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했다고 보고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계옥 김지호 의원은 지난 4일 시청 기자실에서 김영균 의원에게 의장직을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정미영 조세일 의원도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의장으로 선출된 김영균 의원은 민주당의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의장단 선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국민의힘에서 후반기 민주당의 의장을 내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눈이 멀어 모든 시의원의 합의를 파기한 윤창철 의장을 규탄한다. 합의가 지켜질 때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 양당의 갈등 속에 양주시의회의 파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김승호 의원이 9대 동두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직을 맡게 됐고 부의장 역시 연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두천시 의원들은 후반기 부의장직을 민주당에게 양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장단 선거에 불참했습니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1일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임종훈 의원이 선출됐지만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천시 당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후반기 의장 후보로 전반기 의장을 지낸 서과석 시의원을 내정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난 1일 정치 신의와 당규를 위반한 임종훈 시의원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천군의회는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의 김미경 의원, 부의장의 박영철 의원을 일찌감치 선출하고 지난 1일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 실내 빙상장의 사용료 감면을 두고 부정하게 할인을 받은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할인 대상인 지역단체가 대관료를 지불하고 실제로는 관내 시민들이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지난 8일 의정부 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 의정부 실내 빙상장을 대상으로 대관 이용 실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실내 빙상장에서 대관료 감면을 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이용 수칙의 준수 및 대관료 감면 조건의 타당성 등을 확인합니다. 부정이용 적발 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30일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행장애 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경전철 시설물 특별 점검과 장애 대책 보고의 결과에서 나온 이행사항을 잘 조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의정부시 철도교통과장과 경전철 대표, 관리 운영사 등이 참여해 선로 전환기 내 유압잭과 변전실 내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차량 세척 장치 고장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유창훈 철도교통과장은 경전철 운행장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기 점검 외에도 특별 관리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포천시와 가평군을 위해 현장 방문과 대책 회의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에는 포천시 내촌면에 교량 재가설을 위해 가설 교량이 설치된 공사 현장을 방문해 배수로 확보와 토사 유출 여부, 차량 미끄럼 방지 대책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안전 점검을 진행했는데요. 김 의원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재해 취약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일 밤부터 10일 오전까지 수도권 지역에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9일 밤부터 10일 오전까지 수도권 지역에는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도 동서 지역 간 강수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좁은 지역에 강한 강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장마 기간 누적 강수량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도 산사태와 낙석, 토사 유출, 도로 비탈면 붕괴 등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는 16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후속으로 젊은 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형 주거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하며 주목을 모았던 인천시. 이번에는 주거 정책을 내놨습니다. 인천형 주거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게 신생아 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의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상당히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좀 막고 있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주택 부분에서 해소시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주택과 관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선 시는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합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거나 매입한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매입 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 임대주택은 아파트 등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한 후 빌려주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줄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 이자 지원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한 자녀 출산의 경우 0.8%, 두 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에는 1%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해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이번에 내놓은 아이 플러스 집드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출생 육아 정책을 내놓은 인천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인천 부평 캠프마켓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제6기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캠프마켓 공원 조성 방향에 대한 시민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정책 권고문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는 캠프마켓 마스터 플랜의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수기형 여론조사 방식인 캠프마켓 시민 공론화를 구성했는데요. 위원회는 한시적 자문기구인 시민공론화 추진단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민인식조사와 시민참여단 구성,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시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책 권고문은 시민참여단의 수기 과정 전후 3차례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분임 토의 내용이 반영됐는데요. 권고문에는 캠프마켓 공원 사업 추진 시 녹지와 여가 공간으로서의 가치와 역사 문화적 공간으로의 가치를 모두 고려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캠프마켓 내에 있는 기존 건축물은 공원 조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하되 역사성과 안전성, 활용성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위원회의 권고문을 반영해
캠프마켓 마스터 플랜을 다음 달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합니다. 정부는 이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인데요.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디딤돌 구입자금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유 이력을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 상환 비율은 60%에서 100%로 완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해 설명하도록 바뀌었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하고 현장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경기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8일 기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기상특보와 관련한 신고와 처리 건은 21건인데요. 경기 소방은 관련 안전조치를 모두 마쳤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경기 남부 등에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10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여름철을 맞아 소 보툴리즘 발병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보툴리즘은 전염병은 아니지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신경독소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소가 기립불능 및 집단 폐사하는 중독증인데요. 증상 발현 뒤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이 유일한 예방 대책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곰팡이가 피었거나 부패한 사료는 소각 폐기하고 지하수는 음수 소독을 하는 등 오염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장마철 눅눅해진 사료는 햇볕에 말려주는 것이 좋으며 부패한 잔반 등을 소에 주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매출 제한액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출산 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지역 제한도 해제됐는데요. 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경기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 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가평, 광주, 남양주와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시가 출산 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인천 지역 민자터널에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17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간대 통행료는 시가 민간 터널 운영사 측의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는 당초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에 하이패스 시스템 설치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터널의 남은 통행료 징수 기간이 1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하이패스 시스템 설치를 위한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특히 이번 통행료 무료화 시행은 지난해부터 영종도 주민들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 내륙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로 시는 원적산 터널 측에 연간 7억 8,900만 원을, 만월산 터널 측에 10억 5,200만 원을 각각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